누에농장 초록드림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언타이틀 제3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록드림의 오정훈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정 연휴를 좀 쉰 거 말고는 큰일이 없었는데 벌써 1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녹음하는 오늘은 2월 1일이고요.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그 한자 사전에 누에를 검색을 하면은 누에 잠자가 나오는데요. 위에는 하늘 천자가 2개 있고 아래에는 곤충 충 한자가 3개가 있는 총 획수로는 24획의 한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누에를 길러 활용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누에 잠자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왕과 왕비가 제사를 지냈던 선잠, 친잠이라든지 누에를 키우고 명주시를 뽑는 양잠, 잠사, 그리고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인 잠실, 잠원, 이 외에도 어수선함을 비유하는 사자성어인 잠사우모, 그리고 조금씩 침략하여 들어간다는 사자성어인 초잠식지 등등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 삶 속에 누에와 많은 부분이 이어져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1, 2부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1부와 2부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1부는 2024년 초록드림에서 진행하는 일들이라고 해서 한번 준비해봤고, 2부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 농업인 정책에 가장 중요했었던 바우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도 누에농장 이야기 언타이틀 3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드림 언타이틀 팟캐스트는 초록드림 홍잠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1부로는 2024년 초록드림에서 할 계획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2024년 누에농장 초록드림의 계획인데 크게 2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첫 번째는 누에 사육에 있어서의 변화, 그리고 2번째는 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누에 사육의 변화는 누에 사육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과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는 누에 생산했던 양이 약 한 50장 정도 되는데, 그 50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누에 2만 마리를 보통 한 장 혹은 한 상자라고 이렇게 단위로 표현을 합니다. 네, 뭐 상자나 장이나 다 같은 2만 누에 2만 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작년에 한 50장 정도 생산을 했으니까 그 말인즉슨 누에가 약 한 100만 마리 정도 사육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뭐 그 누에는 저희가 50장 정도 생산했지만 그걸 한 번에 하는 건 아니고 봄에 나눠서 가을에 나눠서 이렇게 총 4번 이렇게 나눠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100만 마리를 사육을 하지는 않았고, 총 생산량은 50장이긴 했는데 사실 그 50장을 다 한 가지로만 생산을 하진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산을 좀 해 보니까 누에고치를 약 한 30에서 40% 정도 생산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인제 홍잠을 약 50% 정도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에고치 반, 홍잠 반,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육을 하면서 뭐 누에가 100만 마리가 다 이렇게 누에고치로 되고 홍잠으로 되지는 않았고, 병의 그런 이제 방제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 폐기를 한 것도 있거든요. 뭐 누에고치가 뭐 모든 누에들이 다 건강해서 다 이렇게 상품으로 나왔으면은 참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요즘에 뭐 기후 변화도 있었고 뭐 병해충 피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로스가 쪼끔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쪼끔 아쉬워서, 근데 정확한 저희도 수치는 파악을 하기는 쪼끔 어려웠고, 되돌아서 생각을 해 보니 한 40% 정도가 누에고치 생산하고, 그리고 50% 정도가 홍잠을 생산을 했는데, 그 이전에 로스로 나온 인제 병의 그런 병의 예방을 위해서 자체 이제 폐기를 했던 누에들이 상당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는 뭐 50장 100만 마리라고는 하지만 상품으로 결과물로 나온 누에는 100만 마리는 미처 채 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누에고치, 홍잠이 생산되었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올해는 이 부분을 쪼끔 바꿔 보려고 해요. 음 물론 뭐 생산에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는 뭐 누에고치 한 30 에서 한 40% 정도, 40% 정도, 그리고 홍잠 같은 경우에도 뭐 한 30%, 30-4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오령 3일 누에라고 해서 곤충 가공식품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건데, 홍잠과 오령 3 일은 같은 누에로서 가공을 하는 인제 식품인데, 가공을 하는 시기가 쪼끔 다릅니다. 예, 누에가 다 자라고 나서 이제 고치를 짓기 직전의 누에가 이제 오령 누에가 되는데, 오령은 총 7 일이거든요. 이제 7일 동안 뽕잎을 먹는데, 오령 3 일째 되는 해 누에 몸 안에 뽕잎이 가득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가공을 하면은, 보통 이거에 뭐 우리가 옛날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뭐 누에 가루, 누에 환, 이런 제품들은 다 오령 3 일에 가공이 되고요. 홍삼이라고 하는 거는 누에고치를 짓기 직전에 오령 7일 누에가 되면은 이제 누에들이 누에고치를 짓는 준비를 하는데, 누에고치를 짓기 직전에 누에를 거둬서 가공을 하면은 그거는 홍잠이 됩니다. 물론 뭐 오령 3 일, 오령 7일 일수로 따지면은 4 일밖에 되지가 않기 때 차 4일 차라서 뭐 "얼마 되겠어."라고 하는데, 사실 누에 같은 경우에는 이 오령째 되는 때가 하루하루가 완전 크기도 다르고 먹는 뽕잎의 양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4 일이라고 하는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시기 때 오령 7 일에 가공을 하는지 오령 3 일째에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에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 쪼끔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나눠 주기 위해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오령 3 일째 생산되는 거는 그냥 누에환, 누에가루라고 하고, 오령 7 일에 생산된 제품들은 홍잠이라고 명칭을 따로 부르게 됩니다. 올해는 저희가 오령 3일 누에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저희는 여태까지 식품으로 판매하는 거는 홍잠만 생산을 해서 계속 해 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누에 농장으로서 입지가 어느 정도 쪼끔씩 올라오고 있고, 제품을 재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홍보도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기존에 드셨던 누에 환이나 이런 거를 찾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수요를 그동안은 저희가 다른 업체로 저희가 이제 유도를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게끔 제가 도와드렸는데, 저희가 뭐 오령 3 일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령 3 일째 생산되는 누에를 생각을 하면은 누에 사육에 있어서 저희의 노동력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농장 대표님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어깨 수술한 게 완전히 회복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누에를 그렇게 홍잠이나 누에고치를 생산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해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도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노동을 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게 이번에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판매하는 홍담도 판매하지만 오령 3일 누에도 생산을 이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제품으로서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판매도 그렇고 오프라인 판매도 그렇고 오령 3 일도 판매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판매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늘어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 오른다.'라고는 뭐 확신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저희 저희 초록드림의 고객이 조금은 늘어나지는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누에 사육을 쪼끔 변화를 해볼 계획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입니다. 제가 이제 초록드림으로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항상 그런 갈망이 조금은 있었는데 그동안은 농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 보려고 체험장이나 판매업도 함께 해 보려고 생각을 해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접근성도 그렇고 그리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누에 농장에서는 체험을 함께 하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고 또 마침 저희 초록드림 입장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함창 명주 테마파크 내에 상가가 있습니다. 뭐 식당도 있고 그리고 뭐 명주를 판매하는 판매장이나 커피숍을 운영하는 그런 상가들이 있는데 항상 그 상가가 항상 자리가 꽉 차서 제가 그 상가를 임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항상 거기에는 이제 입주해 있는 이제 업체들이 다 있었고 빈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정말 갑작스럽게 빈 상가 건물이 나오게 되면서 올해 그 상가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입주를 하게 되었고 입주를 하게 된 거는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인데 또 막상 이렇게 또 입주를 하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체험장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준비를 제가 막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아 여기를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실제로 제가 입주를 했을 때에 대한 계획이 쪼끔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원상복구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손볼 곳이 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전에 입주했던 업체분께서 사용하셨던 그런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하나씩 하나씩 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조금씩 이제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에 정식 오픈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손을 보고 있는데 이 체험장을 운영을 하면은 아무래도 기대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정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판매장이면서 저희의 제품을 홍보를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보면은 어 그 장소를 현재는 계획이 현재는 뭐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곳을 사무실 용도로도 사용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험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하나 딱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서 상주 지역에 있어서는 우수한 체험 농장으로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저희 인제 노예농장 초록드림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큰 두 가지고요. 사실 이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달성했으면은 하는 목표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채찍질 같은 느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짧게 1 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누에농장 초록드림 2월 구매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초록드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홍잠 제품을 2개 구입하시면 1개 무료 증정하는 2+1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2월 29일까지 구매권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홍잠 분말, 홍잠 환 제품 중에 2개를 구입을 하시면은 저희가 확인 후에 1개를 더 추가하여서 배송을 해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초록드림 또는 홍잠을 검색하시면은 저희 제품을 볼 수가 있고요. 명절이 있는 2월에 더 많은 분들에게 홍잠을 알리고자 진행하는 행사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청년농업인 이야기입니다. 어제였죠. 1월 31일 2024년 청년농업인 모집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청년 농업인 정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게 그 청년 농업인 정책이라고 하는 게 농림축산식품부, 뭐 농축산부라고 하죠. 이 농축산부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를 그런 농업 진출로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육성 정책 중에 하나인데, 벌써 7 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이제 건실한 농업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의 혜택을 받았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보통 바우처라고 이야기를 하는 영농 정착 지원금이 있는데요. 뭐 이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독립 경영 연차에 따라서 월 최대 110만 원을 받고, 바우처 제공 기간은 총 최대 바우처 제공 기간은 최대 3 년인데, 이 3 년을 모두 받는다고 하면은 바우처 받는 총 금액은 3년 동안 총 3,6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년 농업인에 지원을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20 년에 사업이 선정이 되었을 때 이 바우처가 있다라는 것이 신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바우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바우처를 받는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청년 농업인에 선정되고, 그리고 본인 명의로 농업 경영체를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 작물이 누에이다 보니까 몇 가지 좀 변수가 생겨서 청년 농업인에 선정이 되고 3 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경영체를 신규로 등록을 해서 이제 바우처를 받게 되었는데요. 제 이야기를 좀 해 보면은 바우처를 받았던 해가 2020 년입니다. 2020 년이면은 딱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바우처가 무엇보다도 소중했거든요. 이걸로 '삼 년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바우처가 매달 들어오니까 힘든 시기이고 어려워서도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거든요. 다들 "어렵다. 힘든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때 지인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언제나 좀 당당했고요. 왜냐하면은 바우처가 있으니까 이런 만나는 기회에 '내가 커피를 사야겠다.' 뭐 '내가 이번에 식사값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자주는 못 만났어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했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항상 뭐 제가 사려고 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우처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바우처를 받았던 처음 1 년은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사람 만나고 저도 자주 놀러 다니려고 하고, 드라이브하고, 어디 차 끌고 놀러 가고, 어디 행사 가거나 이동할 때 자주 가고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한 1년 반, 2 년쯤 지나니까 이 생활 소비 패턴이 굉장히 관성적으로 변하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 바우처를 받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생각해 보면은 바우처를 받을 때는 매달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제 소비를 하고, 사실 소비를 하다 보면은 100만 원보다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만약에 바우처가 끝나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이 사용을 해 왔던 이런 습관들,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썼던 이런 소비하는 습관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향후에 있어서는 제가 아무리 농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과연 내가 남는 게 있을까? 내가 다른 데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다른 곳에 지출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좀 소비 줄이는 데 좀 많이 노력을 하게 되었고, 소비 줄이는 시점이 딱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걸 깨달았을 때 2 년, 이제 3년 차가 되는 해 이때였던 것 같은데,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인 좀 소비 중심에서 이제는 좀 '농장 중심으로 좀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농장에 필요했던 자재들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데 많이 썼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저도 바우처가 작년에 이제 끝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바우처를 사용했던 것 중에서 비용이 좀 많이 들었던 거는 대부분 다 농장에 필요하거나 가족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농장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직접 보일러를 구입을 했던 기억이라든지, 저희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에게 돌침대를 선물했던 기억이라든지, 그리고 부모님 휴대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작업을 위해서 구입했던 노트북, 요 정도가 그래도 금액으로서는 좀 큰 소비였는데, 이 바우처라고 하는 게 정말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올해 이제 2024년 청년 농업인에 선정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3년 바우처를 받게 된다고 하면은 단순히 이 시기를 그냥 바우처를 받으니까 농업을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3 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바우처가 끝나게 되면은 다른 세계가 시작이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했으면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2 월이 되었는데요. 1 월은 사실 날씨도 춥고 조금은 나태했던 것 같은데,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해야 할 것도 많고 책임감이라는 부분도, 이제 가고 이제 체험장을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책임감이라는 것도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하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뉴스 같은 경우를 봐도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기보다는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돌파를 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유지를 하는 그런 올해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도 조금 더 다양한 주제를 준비를 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노예농장 초록드림 언타이틀 제4화로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